못하고 사망하신 분도 계시는데 부족한 병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저희 정견 원장님께서 먼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이렇게 많은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감염자 대규모 발생과 관련돼서 자가격리 중인 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경로에 어떻든 현재 그런 과정에서 의료 자원이 과연 효율적 배분이 되고 있는가,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한 환자 진료 체계가,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의료기관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코로나19 감염 환자와 관련돼서 경증 환자는 중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중환자는 제대로 치료를 받아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다 공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환자대로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병상 배정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종합방역대책본부의 운영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증 환자의 재택이나 시설 치료의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진단된 환자 수에 비해서 병상 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상에 맞는 그런 진료 체계를 중심으로 환자에 관련된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그런 의심 또는 유증상자는 경증 환자가 80% 정도에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시설 격리나 경증 환자 전용 격리 병동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또한 자가 격리 중에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대로 된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여러 기준에 의해서 만족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자택에서 격리하면서 관찰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그 안에서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나 했을 때 바로 의료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 연계 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수본과 중대본 지침의 고위험 우선순위에 따른 지역 내 병상이 모두 소진될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의 플랫폼을 이용한 코로나19 지원 상황실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진된다는 것은 시도의 감염병 예방 법에 따라서 시도에서 병원을 또 병상을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우선순위에 따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소진되고 넘쳐날 때 또한 서로 이제 자원을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약간은 좀 임기응변적인 체계를 운영할 수밖에 지금까지 없었으나 지금의 재난적 상황에서는 권역간 대학병원과 민간병원의 협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체계적인 그런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환자 치료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 권역간 병상 자원관리 문제는 향후 중앙감염병병원의 주요 기능인 만큼 저희가 전국의 병상정 운영의 책임과 주체로서 원칙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환자 상황실이 지금 현재 임상 정보를 통해서 중환자가 진짜 얼마나 될지, 그러니까 기저질환을 고려해서 환자들의 우선순위를 만들고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하는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또한 이제 기준과 이런 부분들은 또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가 안 보이는데, 우선 어제 신천지가 아니라서 제때 검사와 치료를 못 받았다는 매우 안타까운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소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보건소에 전화를 했더니 열이 없으니 코로나19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신천지 교인 위주로 검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밀려서 환자 경우에는 검사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듣고 결국은 진단이 늦어지고 환자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그런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유의해야 될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체온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중국에서 환자가 입원하는 시점에서 체온을 측정했을 때 체온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체온이 37.5도가 안 되는 그런 환자들이 52%나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환자 1000여 명을 조사했을 때 56%나 되는 환자가 실제로 체온을 측정해도 체온이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체온이라는 게 매우 간단하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매뉴얼,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열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다가는 이렇게 중증 환자도 놓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체크리스트 매뉴얼에 의지해서 진료를 생략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먼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병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폐렴인데 폐렴의 진단도 우리가 간단하게 찍는 가슴 사진, 흉부 X선 검사로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국에서 10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번 시점에서 단순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는가 봤을 때 중증 폐렴인 환자인 경우에도 약 4분의 1은 단순 흉부 촬영에서 폐렴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체온과 폐렴을 진단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환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한 것이 신천지 교인 위주의 검사기 때문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우리가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려본 그림입니다. 아마 2월 첫째 주 언젠가에 신천지 교인도 감염이 됐을 거고 1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가면서 2차, 3차, 4차 감염이 일어났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가 이 교인들을 전체 전수조사했을 때 어떤 사람은 감염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도 감염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3주, 4주 전에 감염됐던 사람들은 지금은 회복이 되고 감염력이 없는 그런 분들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들을 전수를 조사해서 어떤 거를 기대를 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교인들만 폐쇄된 그런 집단이 아니고 이분들도 가족이 있고 직장을 다닐 겁니다. 또 친구도 만나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난 4주 동안에 지역사회,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전파시켰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가능성이 얼마나 클 건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신천지 교인들을 열심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서 많은 환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일요일 날 만나는 여러 모임 집회들이 있겠습니다. 교회당도 있을 거고 성당도 있을 거고 법당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여러 모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신천지 교인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확산이 된 그런 규모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다시피 다른 집단의 모임 집회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가,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그래도 제일 규모 있는 데이터는 정부가 발표하는 확진 환자 지역별 그리고 감염 경로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중에 약 53%가 신천지 관련이고 맨 마지막에 기타라는 게 있는데 기타는 41.7%입니다. 이 기타가 신천지 관련이 대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상대적인 규모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은 신천지 교인 관련 감염자를 모두 파악하면 우리 지역사회 확산을 막을 수 있을까? 이게 약 아마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관련 감염자를 모두 파악하고 그분들을 모두 필요한 조치를 해서 일주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확산이 꺾이는 추세로 가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그런데 PCR 검사, 지금 진단을 위한 검사 방법이 PCR이라는 건데 PCR 검사의 목적을 나누어 보면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을 수 있고 진료, 연구, 또 기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쭉 해왔던 것이 이 유행 초기부터 뽑아 없애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지금은 또 환자를 조기 진단하고 치료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전수 검사라는 것은 연구 목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만약 그렇다면 전수조사와 샘플링 조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과 열흘 전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우한에서 출발해서 여행객이 들어오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2월 18일 날짜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31명이었고 그 당시에 홍콩 60명, 싱가포르 77명, 도쿄 65명. 이러던 것이 불과 열흘 사이에 100배나 더 많은 환자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검사해서 열심히 환자를 찾는 것이 환자를 일찍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9만여 건의 검사를 해서 3,150명의 환자가 발견이 됐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효율적인 의료 자원의 이용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에는 가벼운 환자들이라도 코로부터 매우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증상이 가벼운 사람들도 의료기관에 옴으로 해서 의료인과 병원의 감염 위험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 사회 확산을 보고 있다고 하면 다른 나라들의 대응 방식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2월 25일 날 이러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기본 방침이라는 이런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고, 이 내용을 보면 검사는 입원을 요할 정도로 폐렴이 있는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검사를 하는 걸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엊그제 미국은 소위 깜깜이 환자,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첫 환자가 발견되자마자 미국 CDC가 PCR 검사를 받을 대상이 되는 사람을 다시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역학적인 특성만 가지고는 검사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환자의 여러 임상 소견이 있으면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행 초기부터 시작한 원천 봉쇄를 위한 검사, 그리고 또 바이러스가 이 땅에 발붙지 못하도록 뽑아내는 그런 소위 엘리미네이션을 위한 검사, 그리고 지금은 환자 치료와 진단을 위한 검사, 이 1, 2, 3단